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1심 지방법원, 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렇게 3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최종심인 상고제도와 관련된 법안을 알아볼 텐데요. 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입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 CSR 정책연구포럼 대표로 활동하시면서 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예. 확산 노력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예. 그게 이제 2년 전에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지구촌을 네.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이제 가장 큰 성과라면은 이런 것을 국회도 나서서 하고 있구나. 네. 이런 것을 우리 사회에 많이 알린 그런 점에서 이제 가장 큰 성과고 네. 우리가 그런 포럼을 만든 이후로 그동안 그런 노력을 해왔던 여러 학회나 기업들이나 네. 밖에 여러 컨설팅 단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런 것과 함께 이제 이렇게 토론회, 네. 포럼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입법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러기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하다. 네네. 대기업들은 알아서 잘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아예 모르거나 좀 소극적이기도 하고요. 대응할 능력이 네.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키고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이렇게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도록 하는 것은 CSR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한 세계에서 처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고요. 예. 그래서 그런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률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기업의 CSR을 고려해서 아하.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이제 통과가 됐고 네. 그다음에 매년 기업들이 연말에 나오는 사업 보고서에 CSR 활동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아하. 그런 법안, 또 공공 조달 과정에서 CSR 우수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자 하는 이런 법안도 나와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입법적인 노력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CSR에 대해서 항상 보고를 하도록 해서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포럼이 주체가 돼서 네네. 유럽의 다른 나라와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아하. 이런 것들을 네. 같이 연구하는 CSR 국제 세미나를 네. 런던, 프랑크푸르트, 네. 또 코펜하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상황과 발맞춰서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연구 예. 활동을 하시는데 하긴 중소기업한테 좀 뭘 좀 해 하는 게 아니라 잘 자라날 수 있게 돕고 나서 잘 알려주고 나서 예. 좀 역할을 해달라 하는 게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의원님 특유의 자상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뜻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네. 입법 배경부터 여쭙죠. 지금 이제 우리가 1심, 2심, 3심 해서 이 3심을 그동안 대법원이 담당해 왔는데 네. 이제 대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게 이제 우선 가면 사건이 오래 걸린다 처리하는데 네. 그 1심, 2심 거치느라고도 1년, 2년씩 보냈는데 대법원 가서도 어떤 건 1년, 2년씩 막 걸리고 또 이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들은 판결 이유도 없이 그냥 기각한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심리를 충분히 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만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대법원의 사건이 너무 많아서 네. 도저히 대법원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 사건들을 다 충실하게 심리해서 처리할 수가 없다. 감당할 수 없다. 네, 예. 그래서 이 상고심에 오는 3심 사건을 대법원 말고 다른 법원을 하나 두어서 이쪽에서도 담당하게 하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거나 개인 간의 권리 문제에 관한 분쟁이거나 네. 이런 사건들은 대법원이 아니라 상고법원이라는 법원을 별도로 둬서 네. 여기서 재판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상고법원 제도이고 네. 그 배경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개선안과 관련해서 심리 불속행 제도라는 어려운 단어가 등장을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도와주십시오. 심리 불속행 제도. 이게 도입했을 때 취지가 있었을 텐데 예. 문제를 발견하셨기에 예, 이거 안 되겠다 예.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원래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네. 상고심의 모든 사건을 다 받아서 이렇게 심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대부분 예. 상고 허가제 해가지고 상고 이유가 있는 사건 또는 이제 대법원에서 심리할 가치가 있는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 네. 이런 것만 골라서 재판을 하고 네. 나머지 사건은 아예 그냥 재판을 안 하고 돌려보내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삼심 꼭 그 우리 최고법원 판사한테 재판 받고 싶은데 왜 안 하느냐 하는 불만이 너무 커서 네. 그런 상고 허가 제도를 한 10년간 하다가 네. 폐지했어요. 아하. 그걸 폐지하면서 대신에 네. 그 상고 사건 중에서 정말 법률적 이유가 없고 없는 것이 너무 명백하다. 네. 이건 그냥 뭐 감정적인 이유라든가 이런 이유로 세 번째 재판을 청구한다. 이런 네네. 그런 사건들은 판결 이유 없이 네네. 또 선고 날짜도 안 잡고 그냥 기각한다. 이렇게만 판결문에 표시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네. 그렇게 하자는 게 바로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 법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들은 지금 현재 처리하는 방법이 대법원에서 보긴 보는데 네. 판결 이유를 쓰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그 정도로. 네. 네. 이거는 상고 이유가 없는 게 너무 명백해서 그냥 기각한다. 이렇게만 해서 종결하는 사건들. 네네. 그런 사건들을 이제 말하는데 우리가 상고 법원을 만들면 네. 그런 사건들도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판결 이유를 다 쓰도록 이유를. 하자.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종료하는 제도를 없애고 아하. 상고 법원에서 다 친절하게 자세하게 심리를 해서 판결문을 써주겠다. 네. 이제 이렇게 하려니까 그 법안을 폐지하려고 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국민 법조계의 한층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현재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상고심이 아까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뭐 분들이라든가 예. 또 상고를 청한 일반 국민들의 민원이라는 게 그럴 만한 것도 있고 또 이건 제3자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도 있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 뭐 한두 가지 예를 들어주신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천태만상이겠죠. 이제 자기가 주장한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존심 싸움도 많죠. 네, 그렇죠. 예. 뭐 거기에 대한 불만 또 네. 우리 이제 사회에서는 어떤 마을에서 뭐 재판에 졌다 하면은 네. 크게 뭐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그 약간 좀 이렇게 명예에 큰 손상이 가는 것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아주 그냥 뭐 사활을 건 싸움을 하다시피 하는 수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대법원에 이렇게 상고되는 사건 수가 네. 제가 이제 아까 너무 많다 이렇게 했는데 네. 어느 정도나 많으냐 하면 네. 10년 전만 해도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한 2만 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한 해, 1년에 2만 건이요? 2만 건. 그런데 이제 이게 10년 후인 2014년 기준으로 보니까 1년에 3만 7천 건이 됐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네. 아직 금년 12월이 안 됐지만 네. 현재 오는 추세대로 보면 4만 건을 넘어갈 것이다. 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대법관 지금 그 14분인데 네. 그중에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분이 네. 4명씩 3개의 부로 나눠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고 그중에 이제 의견이 일치 안 되는 것은 전원합의체로 하는데 네네. 사실은 이게 1년에 대법관 한 분이 3천 건 이상을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가 없다. 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예. 대법원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동안에도 이제 종중에 여성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거, 네네. 뭐 재산 분할할 때 퇴직금도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 여론을 잘 살피고 또 치열한 논쟁과 법리를 연구해서 정말 그 심오한 토론 끝에 대법원이 사회에 선고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사건이 많다 보면 그런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 덜 중요한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처리하고 네네. 정말 중요한 것만 대법원에서 하자. 이렇게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게 바로 상고법원 제도입니다. 그럼 아니 3천 건이라고 하시면은 52주 주말 빼고 공휴일 빼고 국경일 빼고 하면 거의 뭐 하루에 10건 이상을 하셔야 된다는 매일 그렇죠. 쉬지 않고. 예. 야, 이거는 정말 그렇죠. 어려운 예, 얘기로군요. 예. 예. 근데 상고법원의 그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예, 반대하시는 예. 분들의 이야기는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게 맞지. 굳이 뭘 하나 만들어야 하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 네.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생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말이죠. 예.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걱정들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 대법관 증원, 네. 이제 대법관을 증원하자 네. 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고법원에 반대하면서 네. 이제 그런 분들의 말씀은 이제 그 최종심 사건은 예. 이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이 법관이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상고법원은 대법원은 아니니까 네네. 그 최고의 판사한테 재판받고 싶다는 어떤 국민들의 이제 욕구 이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최종 사건은 최고 법원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네. 지금 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할 때 이 1년에 3천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을 적어도 한 4, 50명 늘려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텐데 예. 대법관을 4, 50명으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하. 대법관 한 명을 만드는데 뭐 이제 추천 절차 네. 대법원에서 여러 법관이나 그런 사회 각계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네. 국회 청문회를 해야 되고 대통령한테 가서 이제 임명하고 국회 본회의 동의 절차가 있고 이런 거를 하는데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네. 또 대법관 한 분을 유지하는 데 드는 예산이 상고법원하고 비교하면 상고법원 판사의 한 3배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우도 해줘야 되고 뭐 거기에 그렇군요. 딸리는 여러 이제 부속 그렇죠. 행정요원들 네네. 뭐 판사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시간과 비용 이런 거를 따져보면 4, 50명을 늘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아하. 또 이렇게 어느 한 대통령 밑에서 대법관을 4, 50명을 한꺼번에 늘릴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야당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죠. 그렇죠. 대법관 대법원 구성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네네. 어느 한 대통령만 40명 다 임명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여러 대통령에 걸쳐서 그걸 하다 보면 이게 또 아. 이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되고 그렇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대법관 증원이라는 것은 어렵고 가장 결정적으로 어려운 측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다 모이기가 50명이 모여서 어떻게 전원합의체를 하느냐. 그런데 그렇군요. 그것이 네. 이제 대법원에서 아.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네. 그런 여러 문제가 있고 이제 옥상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대법원 옆에 네. 대법원의 지위를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을 분류해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사건은 이쪽에서 하라. 요건 우리가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하는 재판부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그렇게 뭐 크게 우리 국민들에게 더 친절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만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심제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옥상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심제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법안에 보면은 상고법원 사건을 재판을 하다가 네. 이게 이제 헌법이나 법률에 뭐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든가 또는 뭐 그 판결이 명백히 대법원 판례에 위반됐다든가 이럴 때는 대법원에서 한 번 더 재판할 수 있게 하자.
네. 이런 규정을 두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심제가 아니냐 이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아주 예외적인 거. 아주 예외적인. 그건 아하. 아주 예외적이고 또 그런 제도가 만일에 정 걱정된다면 우리가 법안 심사를 할 때 그건 뭐 선고 다시 할 수 없게 그렇게 네네.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확정된 건 네네. 아니고 네. 법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가 아까도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정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국민이 1, 2심을 통과하고 대법원에 가고자 할 때는 최고의 판사로부터 정말 네.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그런 결정을 듣고 싶은 예, 그래서 예.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데 그럼 상고법원의 판단을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예, 대해서 왠지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이제 상고법원 판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될 거냐. 네. 이거를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대법관에 준하는 경험과 능력을 가진 분들로 네. 구성하겠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사실 대법관 추천위원회 이번에도 3분 추천했는데 1분밖에 되지 않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떨어진 2분 다 대법관이 돼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아. 초빙해서 네. 사실 대법관이나 거의 비슷한 경륜과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하면은 네. 거기에 충분한 국민적 신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네.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의 이제 핵심 내용과 더불어서 이 상고법원이 설치가 되었을 때 네. 재판 절차와 상고법원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 우린 또 그 좀 잘 알아야지 되거든요. 예, 이게 예. 어디쯤 가 있는 것일까 설명해 예, 주십시오. 예. 네. 그 이제 상고법원 그 법안의 내용은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대법원에 오는 사건 중에 이제 법률에 반드시 대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사건 예를 들어 뭐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든가 네네. 또 군사와 관련된 아하. 사건 중에 네. 이제 형사 사건 중에 이런 사건들 네. 이런 사건들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하고 네. 그밖에 개인 간의 권리 분쟁으로서 사회적 영향이 크지 크지 않다. 않은. 이런 사건들은 상고법원에서 하도록 대법원이 결정을 해서 네. 그렇게 결정된 사건들을 상고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데 네. 그 상고법원의 위상은 그러니까 대법원과 거의 대법원과 고등법원 사이에 있지만 네. 대법원에 준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네. 왜냐하면 최종심 사건을 최종적으로 재판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상고법원 구성하는 법관들이 대법관에 준하는 능력과 인품을 가진 분들로 네. 만들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법원에 준하는 위치에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혹시 좀 더 의견 수렴을 하셔야 됩니까? 예, 지금 이제 그동안 네. 뭐 공청회를 이제 이런저런 공청회를 한 3번 정도 했고 네. 또 지난 한 1년간 뭐 TV나 신문이나 뭐 방송 등을 통해서 네. 많은 논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론도 있고 반대론도 있고 네. 충분히 개진됐다고 보고 현재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데 아직 이제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또 아직도 이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금만 더 논의를 해보면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현재 법사위에서도 이것이 중요한 안건이니만큼 우리가 통상의 절차보다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거를 결론을 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쫙 듣고 나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그 앞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에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이제 중소기업도 어렵고 네. 경제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렵고 도대체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될지 의원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네. 뭐 우리 경제가 이제 세계적인 경제하고 항상 연동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중국 경기가 하강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 증시도 막 크게 영향을 받고 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래도 잘 하려면은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 분들이 이제 그대로 안주해서는 안 되고 뭔가 새로운 혁신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또 내수를 우리가 강화해야 되고
수출에 너무 의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중국에 우리나라 수출이 25% 이상을 우리가 의존하다 보니까 네. 중국이 어려우면 우리 수출이 금방 줄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수를 키우려면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되고 저는 CSR을 하는 입장에서 CSR 비즈니스 모델을 자꾸 개발해야 된다. 네. 그거는 기업들이 그 지역에서의 협력을 구해야 되는데 지역과 협력을 구하는 것은 CSR 활동의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사고 지역의 협조를 얻어서 네.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인드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끝으로 짤막하게 새로운 입법 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네. 그 이제 공공 조달에 관한 CSR 관련 법들을 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계약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법데이트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